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 자체가 터미네이터 영화 알고 있나요? 아, 인치키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초등교사 부부가 말하는 AI. 수학! 쌤, AI가 뭘까요? A. Artificial. I. Intelligence의 약자예요. 그래서 AI란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적인 지능을 의미합니다.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인간 지능을 본딴 고급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컬어요. 영화에서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어요. 아, 맞아요. 과거 영화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혜진쌤은 혹시 터미네이터 영화 알고 있나요? 아, 인치키 네, 하고 치킨인가요? 네, 치킨하고 막 네. 이렇게 알비백 이렇게 네. 내려오는 거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예. 자, 그 영화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그 사람들을 해치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인공지능 로봇이었죠? 혹시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나요? 아, 네, 막 이렇게 이렇게 네. 하는 거. 아, 네.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 부정적인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영화 중에 헐? 그 영화는 한 남자가 인공지능 여자, 그 여자랑 사랑에 빠지는 아, 네, 그런 영화였죠? 빅히어로 같이 이제 그런 따뜻한 인공지능을 다루는 영화들. 네, 맞아요. 만화 영화 빅히어로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소년이랑 친구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처럼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에서 좀 이렇게 친근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전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많이 이제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인공지능 교육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교육 역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한 부분이에요. 역시 인공지능 안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기계학습과 딥러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계학습이란 뭐냐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방법을 의미하고요. 그것의 예로 보통은 이제 시각을 인식하거나 이미지죠. 그 다음에 음성을 인식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학습 사례를 말씀드리면 혹시 혜진쌤은 그 스팸 메일 많이 받아보셨나요? 아, 네. 저는 스팸 메일이 자동으로 스팸 메일 함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스팸 메일이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가 될까요? 네, 대본에 지금 기계학습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 기계학습 예, 맞나요? 기계학습 사례 중에 하나인데 네. 스팸 메일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로 분류를 해주고 있어요. 혜진쌤은 스노우 앱이라고 아나요? 네, 영석 쌤이 쓰는 걸 봤어요. 네, 재밌게 우리 그 얼굴도 젊게 보이고 기억나죠? 네. 네. 노인이 될 수도 네, 있고. 노인도 되고 애기도 네. 되고 그러면 거기서도 역시 사람마다 눈, 코, 입 위치가 그렇죠. 네.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데 그거를 카메라가 인공지능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식을 하고 자동으로 그런 형태를 바꿔주는 기계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번에 딥러닝은 알아요. 알아요? 네, 이세돌과 알파고의 경기에서 사용된 거죠? 네, 맞아요. 알파고 역시 딥러닝을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세돌과 바둑을 둔 알파고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승리였겠죠? 바둑에서 승리 조건이 어떤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을 많이 만드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바둑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을 상대방보다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 집을 가장 많이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였죠. 굉장히 다운돼 있으신데요, 조영 선생님. 아, 웃으면서 그래요? 좀 하십시오. 네, 항상 스마일을 갑니다. 네. 미래 사회에서는 왜 인공지능이 중요할까요?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4차 산업사회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4차 산업사회에서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4C를 언급을 했어요. 비판적 사고 능력. 네, critical thinking,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창의성. creativity, 맞는 것 세 같아요. 번째,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 네, 의사소통 의사소통 능력. 능력, 네 번째, 콜라보레이션. 예. 그 영석 쌤은 혹시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말씀하신 네.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알리바바의 요술 램프 좋은 거죠. 네? 예. 네. 알리바바 네, 맞아요. 예, 알리바바 이제 중국에 있는 큰 쇼핑몰이죠. 예, 그런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역시 이런 말을 했어요.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도 알아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께서는 네.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말했죠. 네. 저희도 아이를 낳으면 AI라고 지으면 어떨까요? 이름을. 아, AI. 그런데 AI 이름 괜찮나요? 네, 조 AI. 조 AI. 네, 조 PD처럼 조 네, AI. 좀, 네. 네. 하면 어떨까요? 네, 생각합니다. 의미는 좋은데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어. 조 아인으로 지으면 되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교육 혁신의 한 갈래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에 이제 더 그 교육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5월 26일 날 발표한 과학, 수학, 정보, 융합, 교육 종합 계획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미래 지능정보사의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 인공지능을 거기서 강조하고 있죠.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학 교육에서는 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교육해서 학생들이 수포자 업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학생의 수학 기초 학력과 자신감 향상, 미래 사회의 역량을 높이는 교과목 재구조화, 삶과 연계한 융합적 수학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첨단 교육 시스템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맞춤형 수학 교육 시스템 개발 활성화, 수학 탐구가 가능한 공학적 도구 활성화, 그다음 세 번째는 앞서가는 수학교사, 수학교사 전문성 극대화 및 첨단 기술 활용 역량 강화, 예비 수학교사 교수 단계에서도 이러한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수학 핵심 인재인데요. 수학 영재 조기 발굴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개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수학 문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등 다양한 학습 경로를 보장하고 그리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발전 협의체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학 문화 컨텐츠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쌤, 그러면 수학과 우리가 앞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수학과 인공지능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선 수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그래서 AI for Mathematic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Mathematics for AI입니다.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말 그대로 수학 학습 방법과 평가에 AI가 활용되는 건데요. 기존의 수학 내용, 곱셈, 나눗셈을 공부할 때 이 학생에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AI는 그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내용이 좀 더 쉬워야 된다고 한다면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쌓이게 돼서 학생들의 학습 내용이 빅데이터화 되는 건데요. 이거에 맞춰서 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예. 지금 이제 이 AI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맞춤형 교육,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서 수학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학 내용은 이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의 수학 내용이 뭐 덧셈을 빼거나 뺄셈을 뺄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 내용이 기존의 수학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네. 이제 인공지능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빅데이터 내용이 뭐 통계 자료화 가능성이 조금 더 들어온다거나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수학과 수학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포시를 키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학 교과서를
이제 집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게 돼도 학생들의 융합적인 사고 능력,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학 내용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학 내용, 기존 수학 내용에다가 이제 조금 더 포시를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친구들한테는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네. 통계, 초등학교에선 자료와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영역이 굉장히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그러면 수학 내용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변화보다는 기본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네. 저는 이제 이런 통계 교육, 자료 가능성 부분, 그리고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혜진 쌤은 집에서도 이렇게 자료화 가능성처럼 계속해서 뭔가 통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석쌤이 집에서 업무가 뭐죠? 설거지랑 네. 빨래를 하고 있죠. 네, 설거지, 빨래를 부탁을 네.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화를 안 내고 해준다는 걸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모이면서 아, 바로 이거다. 이제 설거지랑 빨래를 부탁하기 전에 많은 거를 음식을 제공하면 된다는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실천하고 있었어요. 아, 제 패턴을 네, 분석하고 찾으시는 있었죠. 건가요? 근데 그래- 좀 더 자세하게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패턴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인공지능 혹시 수학과 관련된 그런 사례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사례 예시요? 아, 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신 있게. 네. 집에도 저희 집에는 AI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네, 조아인이라는 AI가 아니라요. 음. 그 AI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구글 6 더하기 4는 정답은 10입니다. 아, 네, 이렇게 네. 조금 더 어렵게 네.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구글 7 곱하기 25. 정답은 175입니다. 야. 아, 네. 그럼 요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오케이 구글 삼각형 꼭지점의 수는 네. 네, 구글과의 협업을 제안합니다. 네. 네. 구글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면 혹시 혜진 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에게 가정에서의 학습 방법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수학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네.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학부모님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 자체가 AI 수학이 뭔지 네. 내가 이거를 빨리 우리 아이한테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불안감이 높으실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 그 예전에 컴퓨터가 들어올 때 교사였던 분이 계신데 그때도 굉장히 다들 혼란의 그 과도기를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은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AI가 들어올 때 학부모님들이 어떤 교육관, 확고한 교육관이 있으시면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관을 정확히 확립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 철학이 가정에서 학부모님의 교육 철학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개념을 학생이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꾸준히 나왔던 건데요. 학생이 배웠던 수학 내용을 스스로 이야기해보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다 알고 계시지만 실천하시는 가정이 몇 가정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부했던 내용을 이야기해본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으세요, 가정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바쁘셨는데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됐거든요. 맞아요. 네, 인정하시죠? 네네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이제 정리했던 노트나 이런 걸 쪽지를 네. 들고서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숲에 있는 네. 아이들에게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편이고 영석 쌤은 어떻게? 저도 학창 시절 때 나름 또 이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름 또 수학을 좀 했습니다. 예, 수학을 좀 잘했었는데 저도 역시 공부를 할 때 쓰고 말하고
읽고 음. 듣고 이게 네 가지를 다 그런 감각을 사용하면 개념이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개념을 정리하는 노트를 만들어서 쓰면서 말도 하고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게 공부하신 것 네. 같아요. 세 번째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수학 학습 내용은 이제 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풀고 네. 하는 소비자 형태였다고 하면 앞으로의 수학 내용은 이제 설명하거나 혹은 이제 뭐 게임으로 만들어낸다거나 나만의 네. 수학 이야기 책을 써본다거나 이런 식의 메이커 생산자 활동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플립러닝 네. 그렇죠? 플립러닝. 네.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저는 저희 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제 부모님이 사실 많이 바쁘세요. 저도 부모님 많이 바쁘셨고 저희가 조아인을 나와도 저희 둘 다 바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아이들이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핸드폰을 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형태로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무엇이냐? 저는 아이들이 이제 한 학년을 한 학기를 배우게 네. 되면 사실 거의 5개의 영역을 배워요, 한 네. 학기에. 그런데 그게 이제 횡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5, 6학년 정도 됐을 때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5학년 때까지 6학년 때까지 수학 내용을 한번 종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분, 적분을 배우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수학 내용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종적으로 좀 주도적 공부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더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이제 정의적인 측면, 인문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수학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수학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즘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관심 있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도 이런 인문적인 능력, 통찰력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있을까요? 네, 또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속상해하고 학생들이 가장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이제 굉장히 주변에 유혹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영상적으로. 네. 그런 영상을 보면서도 자기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메타 인지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것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 관리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때마다 다 따라갈 수 없어요. 적절한 취사 선택의 능력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 채널에서 이렇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적절하게 네. 어떻게 취사 선택하면 좋을지 저희가 네. 다양한 그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서 지금 혹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수학 내용을 한번 실제로 한번 적용해보고 네. 시행착오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차시별 영상도 찍어서 올렸지만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있죠. 네. 네.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이제 이렇게 시즌별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수학 공부 방법 그리고 다양한 AI 관련된 수학을 파헤쳐보는 영상 그리고 저희가 또 수학 공부를 계속해요.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질문사항 더 알고 싶은 내용 댓글로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고 영상 촬영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